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유상증자는 어떤 기업이든 이제 신사업 추진이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할 수는 있는데 주주가치 희석으로 직접적인 반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유상증자를 시행할 때 그만큼 이제 지분가치 희석을 많이 생각하고 그걸 뛰어넘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할 때 유증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좀 큽니다. 일단 위치적으로도 이제 좋지 않았다라고 보고 규모 자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굳이 이 시점에 필요했을까라는 이제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도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유상증자를 조금 충격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증권가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두고 있잖아요. 각국이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유럽 지역에서도 국방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트럼프 2기 출범하면서 신냉전 시대가 좀 오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망은 좋지만 현재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이 정도의 대규모 요증을 그것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아쉬운 건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 대규모 말 그대로 깜짝 유상증자예요.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웠었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규모가 너무 컸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를 했냐 유증을 3조 6천억입니다. 3조 6천억이면은 웬만한 대기업을 그냥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에요. 자, 이제 보시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코스피로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을 볼 때 삼성전자가 일단 360조로 이제 가장 높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가 이제 단위가 억이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이제 76조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10조 밑으로 가는 게 이제 삼성 SDS 그다음에 요 밑에 쪽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가고요. 그다음에 3조 6천억이면 딱 현대 오토 에버 정도네요. 시가총액. 그죠? 106입니다. 코스피 106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강원랜드 현대건설. 현대건설과도 비슷합니다. CJ, LG 이노텍까지도 있고요. 밑에는 하나솔루션과 NC소프트, 넷마블, 시프트업, 키움증권이 있어요. 키움증권, SK바이오사, 한국가스공사를 거의 통째로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에 유증을 한다라는 것. 그 규모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보면 10위인 리가켄바이오와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을 가진 정도의 유상증자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만큼 대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유증지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증을 말할 때 뭐 여러 가지 비교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주로 그 시총으로 많이 비교를 하긴 해요.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하락한 기준으로 28조잖아요. 시가총액이 28조인데 현재 기준으로 이제 3.6조면은 시가총액의 10% 이상이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역시 시총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큰 유상증자입니다. 사용 내역을 보면 1조 2천억 시설자금, 2조 4천억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굳이 이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2조 4천억씩이나 쓸 필요가 있나? 요거까지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해외 방산 생산 능력 구축에 1조, 방산 조인트 벤처 6천억, 조선소확보 8천억, 국내 추진 장약, 스마트 팩토리 6천억, 무인기 엔진 3천억. 다 필요한 돈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다만 굳이 이 시점에 이렇게 대규모로 할 필요까지는 있었냐? 요거라는 거죠. 왜냐면 저도 동의하는 게 이건데 최강식 다올투자증권연구원이 이 말했잖아요. 올해 연결 영업이익 3조 5천억 원 이후 꾸준한 이익으로 투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상증자를 자금 조달 방식으로 택한 것 요게 이제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니들 얼마나 대단한 투자를 하나 요걸 보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증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거 해외 조선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해요. 미국과의 이제 그 협업, 방산 협업,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진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조인트 벤처, 해외 조선소 확보 이런 부분도 다 필요하고 AI 시대로 가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기가 계속해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에도 당연히 써야 되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름에도 이제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공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도 갖춰야 되겠죠. 무인기 엔진 개발 다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굳이 유상증자로 특히 이렇게 대규모의 유상증자로 이걸 조달했어야 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좀 우려가 되냐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비슷하게 엮여 있는 방산주들이 대부분 주가가 높잖아요. 성장성도 있고. 그러면 다른 방산주들도 유증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투자를 아무리 한다지만 이렇게까지 대규모 유증을 한다고? 시장 생각보다 덜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거든요. 다른 방산주의 유상증자 우려감이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방산주의 실적 컨센서스가 너무 높은가? 회사에서 잡고 있는 실적 전망치는 그거보단 좀 낮은가? 이런 우려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로 인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하나 그룹주는 물론이고 국내 지금까지 상승을 주도했던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비슷한 이제 섹터에 속해 있는 업종들도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그러니까 방산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 요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리포트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게는 같아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 필요한 투자, 불꽃 같은 자본 조달 이렇게 했죠. 필요한 투자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대규모 유중을 하필이면 지금 시장에 지금과 같은 주가 급등기에 했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까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중 발표 이후에 어제 시간에 하한가를 갔는데 일단 마이너스 13%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정도 하락이 적절하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유증은 그 규모를 판단하는 방식이 많지만 저는 시총 대비로 보는 게 일단 적절하다고 봐요. 근데 시총 대비해서 10%가 조금 넘는 금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도 희석 가치만큼 그 정도가 일단 적정하다고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갑자기 급하락 더 확 떨어지거나 확 올라가기보다는 현 위치에서 변동성을 가지면서 서서히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요 대규모 유증 사태 이후에 모건 스탠리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창구 순매수 규모로 7만 주인데 현재 거래량이 58만 주니까 그렇게까지 큰 규모라고 보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모건 스탠리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매수를 좀 보이는지 요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발판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저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거의 한 7, 8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길로 보자면 텐베거라고 봐야 돼. 10배 이상 올라갔고, 그런 관점에서 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꾸는 모습이 나올 것이냐. 일단 지지선을 잡자면 여기까지가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 여기까지 안 밀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밀린다면 이 구간에서의 지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그걸 봐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중이 다른 이제 뭐 방산주들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현대 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쪽으로도 조금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방산주 중에 상승폭이 컸던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번 달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공매도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 한해서 진행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라든지 조선주 많이 올랐던 종목의 공매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도 좀 비중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